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에서 자랑하는 정봉주의 PSI. 자칭 미래 권력이자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추는 정치 보살,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PSI.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목요일 날 녹화하는데 예. 오늘 기자회견 하나 하셨더라고요. 오늘 그 의뢰 넘어가기 전에 예. 정동영 의원님 혼자만 살려고 그러십니까? 하는 제목에 예. 같이 살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너만 살자고 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 비난인가요? 이게? 둘 다 아닙니다. 그래요? 정동영 의원님 제목이 이건데 정동영 의원이 혼자만 살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냥 죽으세요. 이거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니까 예. 짧게 정리해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보통 그 기자회견은 이제 국회의원급들이나 장관 예.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데. 오늘 국회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전 의원. 제가 오늘 유난히 좀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발랄해 보이잖아요. 아니, 원래 발랄하시니까 예.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21세기 새로운 DNA, 밝고 경쾌하게.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여의도를 갔어요. 네. 그 여의도 냄새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 이 강원도가 이 풀잎 냄새, 자연 냄새를 좋아하잖아요. 네. 여의도를 지나가면 그 여의도 냄새가 나갖고 너무 경쾌한 거예요. 근데 정론관, 그 기자회견장. 아니, 본인은 의원도 아닌데 왜 여의도 냄새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여의도 안 와요. 그렇다면. 쳐다보기도 싫대요. 네, 쳐다보면 오바이트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요. 네. 근데 의원님은 현직보다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해도 지금 현직들 하나도 없어요. 가면 방학 동안이어서. 근데 이제 나 휴가 갔는데. 정론관을 갔는데 기자회견장. 네. 전 이제 전직 의원이니까. 네. 국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딱 시작을 하는데 우리 거의 부대변인하고 스태프들하고 저쪽 여직원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그냥 계속 했죠. 그게 왜 그랬나 나중에 봤더니 전직 의원은 여기 쓸 수 없다. 쓰려면 다른 의원과 동반해서 와야 된다. 현직만 할 수 있는 예. 기자회견장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그거 봐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거기들도 이제 공격적이니까 근거를 대라. 근거 찾아봐라. 그리고 시간을 끄는 동안에 제가 기자회견을 끝냈어요. 원래 의원님은 근거가 있든 없든 하실 예. 분인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조대현 부대변인과 연성훈 국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니 근데 현직만 거기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나? 현직만 하는 거예요. 근거는 있군요. 근데 이제 어제 물어봤더니 뭐 전직이고 뭐 형님 다 아는데 그럼 와서 하면 되죠. 뭐 근데 오늘 가서 그래서 마이크 없이 기자회견을 할 뻔했어요. 마이크 없으면 저는 순간적으로 확 기가 빠졌고 말이 안 나오거든. 아니죠. 의원님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시죠. 그래서 끝나고 나는데 자기들이 막 저한테 그 무용담을 얘기해요. 이거 끊으려고 그러는 걸 자기들이 시간을 끌었다. 그래, 다음에 소주 한잔 써봐. 어쨌든 그래서 전직 최초로 현직이 아닌 현직을 끼지 않고 끼지 않고 네. 현직만 가능한 기자회견장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냥. 기자회견장을 그냥 해버리셨는데 네. 그러면 기자들이 그걸 받아 기사로 썼겠네요? 쓴 정도가 아니라 네. 기자회견장에는 이렇게 쭉 받아만 적고 이제 나오면은 기자들이 쭉 붙어요. 그렇겠죠. 그 사안이 크리틱 이제 좀 이렇게 그 예민한 재미있거나 사안. 예민하거나 이럴 경우 기자들이 많이 붙죠. 네. 오늘 딱 나가니까 기자분들이 한 10대분이 딱 붙어요. 그러니까 그 조대현 부대변인이 야 역시 정봉주다. 이게 뭔가 사고 칠 입이 나타난 거거든. 그리고 내용도 재밌잖아요. 내용으로 넘어가죠. 네, 내용도 이제 왜 혼자만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반성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성문을 썼죠. 반성문을 네. 썼죠. 그런데 반성문 저는 이게 내가 이 반성문 써놓고 이런 글을 써놓고 오 신이시여 과연 이걸 내가 썼습니까? 이 정도로 이게 자기가 써놓고 예. 기자회견문을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반성문은 자신이 살아나겠다는 강한 의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반성문은 내가 그냥 죽겠다 그럴 때 반성문 안 쓰잖아요. 반성문 쓰면서 살아나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 전에 반성문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이거 읽어줘야 돼요. 대선 후보로서 준비가 부족했다. 네, 거기까지 맞고. 맞죠? 네. BBK로 상징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매몰되었다. 아, 이 BBK에서 의원님이 BBK를 딱 도셨구나. 네거티브로 규정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네? 이 대목에서 진정으로 뼈아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제가요. 그럼 BBK 때문에 이 온몸을 던지고 지금 그럼요. 10년간 그 피선거권 박탈될 될 수 수도 있는 본인의 예. 입장에서는 빡 돌죠. 예, 제가 막 세게 썼다가 네. 우리 집사람들 다 봐주거든요. 일반 사람 심정에서 세게 썼다가 너무 세다. 네. 좀 수위를 낮춰라. 원래는 그래갖고 나가 죽어라 이 정도 수준이었죠. 아니 그리고 BBK에 대해서 이것은 진실이라고 또 선언할 뻔했어요. 그럼 당신 진짜 잡혀간다. 그래서 그건 살짝 피해가고 다시 잡혀가지는 않겠지만 예. 계류 중에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대법원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판결이 나면 의원님은 감옥에 갑니다. 예. 아니 10년 피선거권 박탈 그 얘기를 여기 썼어요. 아니 이게 10년 피선거권 박탈로 하면 사람들이 몸이 잘 와닿잖아요. 예. 감옥 감옥에 갑니다. 실형을 쌓습니다. 감옥 가고 선거를 못 나가.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저도 성명서하면서 네.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하루하루 외주를 타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두꺼운 얼음판 위에 계신 분 마음대로 하셨는데. 하루하루를 스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받으셨겠네. BBK에 대한 주장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죠. 거기에 매몰됐다는 거예요. BBK는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덕성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거든요. 네. 그걸 뭐 없는 사실을 갖다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누구든지 만약 우리 쪽에서 그래도 그 검증을 해야죠. 네. 아 김태호 지사 검증할 거 아닙니까? 네네. 누구든지 검증해야죠 공직자는. 네. 그리고 원래 네거티브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 주장해요. 아닌 것을 주장할 때. 그러니까 BBK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BBK는 당신들 그러니까 이 주장은 한나라당 주장하고 똑같아요. BBK는 사실이 아니었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평론가들이 네. 밖에서 전술 전략상 네. 그때 네. 좀 실수가 있었다라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했던 모든 일을 부정해버리면 안 되죠. 본인이 아니 근데 주장한 거죠. 이성명서 기자회견은 뜨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아이 그것도 일부 있죠.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솔직해져야지. 그것도 일부 있고 네. 이거는 제가 살아나기 위한 생존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 문서 하나하나는 역사적 평가 아니에요. 아니 게다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지난 2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데 예. 갑자기 그쪽에 수장 중 한 사람이 예. 아니 그때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건 그럼 저쪽에다 뭡니까, 무슨 이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니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진짜. 우리 부담 없다. 네. 이런 거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실상.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신들한테 혹시 잘못 갈 시그널을 걷어드려야 되겠다.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서서 처절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군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대법은 이런 걸 이제 신중히 고려해갖고 네.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이제 오래 갖고 가야죠 이런 거를. 그럼 빨리 해서 바쁜 사람들이 뭐 이런 걸 하고 그럽니까? 요 주요한 사안 하나 나왔습니다. 예.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갑자기 예. 총리로 발탁됐는데 예.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 예. 요거 말들 많습니다. 뭐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40대 기수래요. 예. 뭐랄까요. 사람들 몰래 기수가 됐어요. 원래 기수가 되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서 저 친구가 40대 중에는 괜찮네. 이런 평가가 쌓여서 기수가 되는 건데 갑자기 몰래 기수가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리고 또 갑자기 조중동이 차기 대권 주자래요. 몰래. 자기들끼리만. 몰래 기수가 되어서 몰래 차기 대권 주자가 된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의 뜬금없는 사례인데. 보수 언론 기자 중에 한 분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때는 무심코 흘려 지났는데 네. 여기 PSI에서 네. 차기 대권 대항마로 김태호를 키울 것이다.
의원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우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기억을 못 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 의원님은 예언을 막 던지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건 막 던지기 때문에. 네, 지금 불출마를 한 이유는 네. 차기 대권 주자 대항마로 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장관으로 입각시킬 것이다. 네. 라는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 분명히 했냐 그러니까 했대요. 그때 전망할 때. 네, 전망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김태호가 아니라 7월 28일 재보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날, 네. 그 다음에 했을 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네. 이재호가 전면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권 구도로 완전히. 예, 대권 구도로 가면서 개헌으로 네, 개헌 갈 이야기 나올 것이다. 것이다. 지난번에 했죠. 네. 그렇게 갈 것이다. 이원 집정부제. 예, 그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래서 넘어갔구나, 완전히 또.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막 던진 건데. 예, 막. 그 조중동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런 맨입으로 얘기 못 한다. 정봉주 최고위원 기사를 세게 써라.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BBK 얘기를 막 하니까 또 저쪽에서 판결을 빨리 할까봐 가슴이 또 두근반색은. 그리고 최고위원은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최고위원 나가고 이제. 선출직 아닌데요, 뭐. 담대하게 가야죠. 네. 담대한 진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그런 거 안 받아들여요. 그냥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한나라당 그 청와대 형국을 보면서 야, 이게 너무나 이게 무궁무진하고 흥미진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선 이거부터 하죠. 예. 어, 왜 대권 주자인가?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연예기획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연예기획사들이 보통 이렇게 시나리오 짜가지고 컨셉 잡아서 빵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예기획사보다도 촌스럽다고 생각한 게 연예기획사도 이제 신인을 내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효리야 이러진 않거든요. 티저 광고 하죠. 좀 네. 보다가. 예. 그런데 여기서는 나오자마자 이효리래. 나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무슨 36 카바레에서 모르는 가수 올려놓고 이 사람이 뭐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세계적 가수다라고 억지 부리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냐? 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는 언론에서나 이런 평론가들이 네. 전체 그림을 살짝 좀 빗나가고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2년 반 남았거든요. 네. 김태호 총리가 성공할까요? 저는 뭐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은 성공할 조건이 안 돼 있죠. 일단. 그렇죠. 아바타 2호죠. 그렇죠. 아바타 2호죠. 2호고 네. 김태호 지사를 그 총리로 내세운 건 성공하면 좋고 네. 아니어도 괜찮다.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예, 아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다만 지금은 내부의 여러 카드를 갖고 경쟁을 시키면서 살아남는 주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친이계 쪽에서는 카드로 치면 셔플링 하는 겁니다. 예, 친이계 쪽에서는 누가 나오든 좋고 동시에 이 여러 개 카드를 돌리고 그러면서 박근혜 친박 쪽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무기가 동시에 장전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여기 내부에서 이미 김문수 지사가 뭐라고 공격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왜 나 있는데? 예, 이렇게. 공격 한번 했죠. 이제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서 점점 더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김문수 있습니다. 네. 안상수 당대표들은 기분 좋겠지만, 안상수 대표는 대권 주자 안 되나요? 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긴 하지만. 아니죠. 당 내에서는. 본인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본인들은, 당 내에서는. 김태호 지사와 앞으로 이 경쟁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 체제의 강화가 아니고 네. 그렇게 세팅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부에 이명박 대통령을 빼놓고 그 새로 만들어진 내각 그룹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김태호라고 하는 실질적, 그러니까 형식적 대표가 떠 있고, 총리가. 아바타 2호와. 아바타 2호가 있고, 네. 이거를 정운산 1호, 김태호 2호. 이거를 내용적으로 조정하고 전체를 딱 틀어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재호 특임 장관이 있잖아요. 네. 조종자, 일단. 예. 네. 처음에는 김태호 총리를 내세우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나 이 내부의 무게 중심이 점점 더 이재호 쪽으로 가져갈라 그러겠죠. 네. 그럼 이 김태호는 안 뺏기려고 그럴 거고, 네. 이재호는 가져오려고 하고, 이재호 장관과 김태호 총리 간의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 무척 심각해질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이재호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요?
본인도 그런 생각 있겠죠, 물론. 그럼요. 지금 갈등 누가 될지 중이겠죠. 누가 될지 모르는데 네, 갈등 중이겠죠. 그럼 이재호 특임 장관이 대통령하고 협의해서 지금 뭐 김태호를 세우자. 네. 이런데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가다가 김태호가 흠집이 나면 또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거든. 네. 여러 가지 카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들끼리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치열한 충돌을 할 수가 있다. 네. 일테면 보세요. 권력을 딱 잡으니까 한 팀으로 가다가 이상득 정도원이 붙잖아요. 붙으면서 깨지잖아요. 네. 이 권력과 조직 내부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가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을 잡았다고 할 때는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부딪히고 나눠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김태호로 표상됐지만 네. 앞으로도 과연 김태호로 표상될 거냐. 이재호 특임 장관은 자기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당내도 정비가 되고 국민 여론도 자기 중심으로 와주길 바라는 거죠. 네. 만약 안 오면 다른 사람을 띄우겠죠. 네. 어쨌든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친이계 쪽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 못 보고 하는 것은 김태호뿐만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김태호 총리가 떴지만 이재호와는 100% 완벽한 합의와 일치관계 속에서 가지는 않는다. 둘의 쟁투가 있을 것이다. 이 쟁투는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심각하고 사실 김태호는 당내 기반이 약하잖아요. 대통령이 동의를 한 거거든요. 뭐 없죠, 사실. 그러면 이걸 똘똘똘똘 말하고 통 털어서 넣어주고 싶은 정치인이 네.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것을 똘똘 말지만 많은데 마지막에 누구 입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거죠. 기반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이 만만하니까 고른 것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카드를 뒤에 갖고 이 2년 반 길거든요. 성공하면 뭐 너도 가는 거고 실패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정운찬 카드가 그런 카드였었거든요. 네. 실패하니까 그냥 버렸죠. 용도 표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김태호 이번에 총리 뜨는 거 갖고 조중동 이런 데서 막 뭐 대권 주자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갑자기 아무도 몰랐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바라고 있는 바죠. 띄울 만큼 마음껏 띄워봐라. 다치면 또 언제든지 카드는 있다. 김문수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이재호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견했듯이 성공적으로 쭉 간다. 네. 쭉 가는데 가면서 이제 동시에 두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친이를 집결시키고 네. 친박 쪽 의원들을 전향시켜서 친이를 강화하고 네. 그리고 그 친이들 근거 위에서 사이에서도 서로 싸워서 한 놈이 너무 크지 못하게 약간 견제도 하고. 디바이드는 룰을 네.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개헌 정국을 만들어 간다. 이 구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친박이 잘 분리가 안 된다든지 네. 친이 내부에서도 그 싸움이 격화된다든지 이러면 이 구도가 다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김태호 카드가 성공해야 되는데 네. 김태호 카드가 성공하길 바라는 게 친이 내부에서도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 사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수군요. 친이계의 뭐 어떤 통일된 지금은 견해가 대통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하죠. 네. 다 동의를 하죠. 정운찬 카드 가져왔을 때 반대했잖아요. 지금 그 김태호 카드 가져오니까 친박도 끓고 있지만 사실은 친이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야 저놈은 이런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사불란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7.28 재보궐선거를 이기고 이재호 특임 장관이 복귀해서 일사불란하게 간 것 같지만 그 정점에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 같지만 이재호라고 하는 막강한 실세 실력자가 있다. 이렇기 사기가 때문에 될지도 모르는. 그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태호 형국으로 쭉 가진 않을 거다. 가다가 언제 흔들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태호 총리가 살아온 정치 역정을 보면 정치 전문가입니다. 30대서부터 정치를 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20년을 그 정치 현장에 치열한 정치 현장에서 중앙 무대에서 좀 벗어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보좌관서부터 바닥서부터 배워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전문가입니다. 그럼 본인도 살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조직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할 거거든요. 네. 대통령한테 붙겠죠 일단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없으니까. 것보다 정무적으로 자기 힘을 갖기 위한 네. 그러한 것을 중심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내부에 정치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거기가 부딪히는 거죠. 정치 전문가는 이재호 진영에 많이 몰려있죠. 그래서 그런 쪽하고 붙는데 보세요. 평균 연령이 58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관들 48세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재호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이재호 특임 장관의 말 한마디보다는 총리보다 이재호 특임 장관의 말을 들을 장관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냥 상위에 올라탄 꼴
꽃가마 이렇게 올라타서 뭘 할지 모르고 밑에 꽃가마 가는 대로 쫓아갈 그런 형국으로 끝날 수도 있다. 실컷 이용당하고 벌어질 수도 있군요. 용도 폐기당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언제 살아남으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 높지 않죠. 지금 대통령 보니까. 입장에선 여러 개 카드를 두고 니들 살아나면 우리 편이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카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힘을 확 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친이계 쪽에서 확 키워주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은 오달 때리지만 네. 이재호 특임장관의 오달 받아야죠 또. 거기서 동의를 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엔요. 정치권의 내부를 보면요. 정치권 특징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성명 기자회견 했지만 자기 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남 크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남 크는 게 곧 자기 죽는 거거든. 네.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욕망이 충돌하는 곳이다. 대통령급이 되면 달라지죠. 대통령 이제-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급이 아닌 다음에야.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김태호 개인의 정치적 역량 이런 걸 떠나서 그 내부의 역학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견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서 친박 쪽에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친이 내부에서조차도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이미 김문수가 치고 나온 전조가 보이잖아요. 쭉쭉 잘하지는 못하겠군요. 굉장히 어렵겠군요. 사실은. 맞으면서 커갖고 자기가 잡으면은 대단한 거죠. 이 그 살벌한 여의도 판에서 4선, 5선 정치 고수들이 있는 그 판을 뚫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국회의원 안 해봤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장관 내정자를 예. 선정하면서 이유로 내세운 게 참 재밌더라고요.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서 인상 깊었다. 이게 다예요. 스토리 진짜 못 만들어내요. 작가라도 붙여줘야지. 7월 28일 날, 이재호 특임장관 당선되고요. 네. 지금 11일 만에 장관을 간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청와대 기획팀에서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다 짜놨을 거고요. 7월 28일 이겼을 때, 7월 28일 졌을 때, 이 양갈래가 늘 그 기획팀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7월 29일 날 청와대 가서 저녁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호 네. 당시 의원이. 그때 아마 이 시나리오 완성과 동의가 끝났을 거예요. 동의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할 때 선언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박연차 연루되었다. 네. 로부터 돈을 받았다. 미국에서 네. 몇만 불, 수만 불 수리한 혐의가 있는데 대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죠. 네, 유형무효 됐죠, 그냥. 예, 네. 혐의가 없는 거로 공식 네, 결정했어요. 네.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태호 날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굳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정보망 다 쓴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날아갈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났어요. 네. 혐의가 없는 거로. 네. 그리고 쭉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대항마를 키우고 지금 정도에서는 이런 것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라톤을 뛰면 페이스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 페이스메이커가 두 가지 역할이 있잖아. 나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나 하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 오버페이스 해갖고 주저앉히게 만드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김태호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태호 총장. 그러니까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렇죠. 막 달리면서 예리한 거기서 표현이고. 친박하고 싸우면서 박근혜를 있는 대로 흠집을 내고 내상을 심하게 입히고 낙마하면 그로 역할 오버페이스 시켰고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박근혜 대표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잡을 수 있는 흠이 없어요. 네. 별로 잡을 없죠, 수 있는 사실. 잡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거든요. 네.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려진 분이 많다 그러면 안 돼 또 허위 사실이야. 어휴 무서워갖고요. 그렇게 알려진. 그래서 돈 문제는 걸릴 게 없는데 박근혜를 계속 공격하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지지하는 그룹은 늘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충성심 높은 소수, 덜한 B그룹. 네. 이쪽 저쪽 어디를 가도 관계없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붙어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표를 김태호가 뭐 독한 측면이 있잖아요. 계속 공격하면서 전면에서 정면 승부를 걸면서 싸우면 목표는 박근혜 대표를 내상을 심하게 입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박근혜 쪽에 줄 서 있는 의원들을 빼내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쫙쫙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때쯤 되면 김태호가 나도 내성 충분히 입었으니까, 너 뭐 이러저러 문제 있으니까 그만둬라. 그럼 뒤에 뛰는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 적절한, 예리한, 그렇게 꼭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그럴듯한 분석입니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니, 안 될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내가, 예. 아니,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네, 약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빠져나갈 내가. 구멍을, 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 치산 작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보는 책인데, 책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본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책을 안 보시는 건 제가 잘 알죠. 예. 네, 그 이런 시간에 거 아니에요? 뭐 주로 술을 드시죠. 우리가 여론조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하면 물리학에서 달을 보고 있는 순간 보고 있기 때문에 달의 표면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불확정성의 이론입니다. 네. 제가 말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예언의 자기 실현성. 예. 아니 이게 신념은 말하죠. 전염성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게 정봉주 PS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딩 그룹의 리포터 기자들이 이걸 보고 야 정봉주 얘기하는데 이거 그럴듯하더라. 막 하게 되면 한나라당에서 듣고 야 이거 박근혜 쪽은 그냥 공격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의원들을 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태훈 거기까지 가고 오버페이스 끝이고 우리가 본인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발언이 그 정도까지 영향력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최고위원이 되면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죠. 금과 옥조 같은 거 아닙니까? 되시고 나면. 여기까지 하고요. 분석은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럼요. 평소답지 않은 예리한, 뭐랄까요. 비유와 함께. 네. 자, 그러면은, 네. 가벼운 거 하나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 반장님이 30대인 줄 알았는데, 실제 예. 연세를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80년대 정 반장님의 사진을 보니 옛날에 오히려 노안이었다. 예. 요즘 어떻게 동안을 유지하느냐. 네. 저기 위에 사진은요. 민주언론운동협회 두 분 다 해직 기자입니다. 해직 기자인데 좋다고 저렇게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한겨레 모태가 된대죠. 지금 나이가 30대실 때인가요? 그때요. 20대 학생운동 하실 때군요. 아니 학생운동 감옥 갔다 와서 네. 민통년 시절에 네네네. 문익환 목사님 모시고 있을 네. 때 저 때가 27, 8쯤 됐을 때예요. 네. 근데 이때는 그 또래 있는 사람들이 다 복학생이고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아무나 날 보고 다 형이라 그래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연대거든요, 여기가 연세대. 네. 연세대에서 이제 뭐 그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 올림픽 공동 유치하자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시위하고 그럴 텐데 외신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제야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옆에 작은 모자를 쓴 여인이 그 통신사에 네. 무슨 소냐 모모라고 하는 여성이 실명 밝히면 안 돼요. 네. 그때 저하고 사귀었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연인. 본인의 주장이죠. 그래서요. 30년 그 민통년 전 그 얘기니까. 재운동단체에서 야 너 이거 외국인을 사귀면 어떡하냐.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럼 민주운동하는 사람이 결혼할 거냐 그래서 제가 벙쪘고 저는 결혼을 10년 뒤에 할 건데요. 근데 여기 사귀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가 아주 뭐 예쁘게 생겼는데.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동안의 비결은 네. 저 때는 지금 사진이 밑에 연세대 사진은 연세대에서 3일 동안 씻지도 않고 농성을 하고 있을 때 모습이에요.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외신 기자들하고 하는데 아는 단어는 100개도 안 되는데 그걸 조합해갖고 말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인상 막 쓰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운동을 매일 하시잖아요. 매일 하죠. 이제 네. 지금 못한 지 한 7, 8개월 돼갖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시긴 하네요. 네, 보니까. 선거운동 하느라고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조기축구. 계속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 한 75kg 유지하는데 지금 78kg가 됐어요. 그러시군요. 네. 네. 동안 유지 비결은 그러면 타고나신 건가요? 운동인가요? 운동이죠, 운동. 운동. 운동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맨날 웃는 거예요. 그냥 철없이. 철없이 웃는 거예요. 그냥 근심이 없으니. 사실을 말해버려서 철없이. 어제 어디서 뭐 여인 그룹을 만났어요. 우리 선거운동 하느라고. 예. 근데 이 PSI를 다 본대요. 그러면서 제일 재밌는 게 눈을 개슴칠하게 뜨고 상대방이 입이 뻥긋뻥긋 거리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데 뭐 거기서 터졌다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본인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철없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냥 철없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비결은 철없이 살면 된다. 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저희가 다음 주 할 때는 정말 큰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후보군 중에 한 분을 오늘 기자들이 그러더라고. 제일 열심히 해서 그 지지율이 제일 높다면서요. 그래서 참 어느 신문사인지 모르지만 훌륭한 기자다. 근데 들어보지 않은 기자예요. 신문사야, 신문사.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혹시 딴 데서 근거 있는 데서 말하는 줄 알고 또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자꾸 퍼지는 거죠, 그런 게. 정봉주 1위래. 본인이 얘기한 건데 이게 돌아서 거꾸로 1위라면서요. 그럼요. 대의원들도 그러면 이제 몰려가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야, 정봉주 있네. 나도 거기 한 표 찍어야지. 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거 없습니다. 이라는 건.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큰 뉴스를 두고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